네, 2024년 갑진년 단신 뉴스! 2023 시즌 KBO 리그를 사랑해주신 브라장이 분들에게 허구현 총재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구현 총재 지금 이야기를 대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 KBO 무슨 대변인입니까 본인이? 근데 매년 얘기합니다만 있잖아요. 뉴미디어권을 좀 이렇게 좀 풀어주고 좀 이렇게 좀. 그 1월 달에 결정 난다며요. 그러니까. 쿠팡이 들어올 것 같다고 뭐 얘기하던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쿠팡이 만약에 사면 네이버 쪽에 안 팔 것 같다고 이야기를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나왔어요. 맞습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용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구라쟁이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2022년 겨울 요맘때쯤에도 네. 똑같은 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2023년도에 뭐 그렇게 뭐 변화가 있진 않았어요. 이거는 KBSN이 아니라 유튜브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 KBSN에서 나잘 보고 있어. 네. 아, 보고 계십니까? 그럼요. 김성원 우리 팬을 모시고 우리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누군지 모르죠? 저희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왔거든요. 여기가 지금 형 여기가 아울렛. 아울렛도 그리고 늘 건강하게 늘 행복하게 정책인데 변명을 좀 드리자면 네. 2023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별로 없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이슈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예. 사실 지금 FA 계약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네. 시상식도 끝났고 우리 보루 선수 명단도 다 끝났고 네. 새해가 되니까 선수들도 이제 몸 만들기 시작을 할 것이고 전주훈련 떠나려고 다 준비들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스토브 리그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잠잠한 시기죠. FA 선수들이 지금 계약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각 팀마다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셀러리 캡 때문에 각 구단들이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돈을 이제 지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선수들과 뭔가 기싸움에 지금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새로운 이슈들이 없어요. 네.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한번 2023 시즌을 한번 짚어보고 네. 우리가 넘어가자 해서 연말 결산을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가장 또 뜨거웠던 야구 이야기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강태가 제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냈잖아요. 네. 강성철 캐스터가 보는 야구계 뉴스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주제를 뽑은 세 가지 빼고요. 뭐 겹칠 수도 있고. 네. 그거를 빼고 이야기한다. 없죠, 그러면. 네, 별로 없네요.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엑기스 세 가지를 이제 이정호 샌프란시스코와의 계약. 이제 연말에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었죠. 스토브 리그에서 나온 사실 이슈 가운데 가장 뜨거운 뉴스였죠. 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시즌 전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예.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중반에 부상을 당했잖아요. 사직구장에서 또 맞습니다.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좀 일찍 마감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메이저리그 진출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뭐 프로 입단해서 워낙 좋은 성적을 냈지만 특히 포스팅으로 이제 가는 선수들에게 이 가기 직전 해는 네. 진짜 중요한 한 해거든요. 진짜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정우 선수가 특히 올해 타격 폼을 바꾸면서 시즌 초반에 좀 불안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부상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제 몸값을 못 받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뭐 예상을 뛰어넘는 초대형 계약이죠. 미국에서도 1억 달러가 넘어가면 이게 초대형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좀 미국 언론이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하다가 최근에는 또 갑자기 맞아요. 오버페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오버페이가 아니냐. 왜냐면 네. 그 요시다 선수가 이제 1년 전에 이제 보스턴에 진출을 할 때 5년에 9천만 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일본 리그가 아무래도 투수들이 좋기 때문에 타자들이 조금만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평가를 굉장히 후하게 받습니다. 네. KBO 리그가 일본 리그보다는 한참 아래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올린 과연 3할 3푼 3할 4푼의 타율이 이 정도로 지금 이 금액을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몇 군데 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정우 선수가 가가지고 보기 좋게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뭐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스윙의 변화도 없이 한번 부딪혀 보겠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지금부터 아마 지금도 몸 만들 거예요. 만들고 있겠죠. 글쎄요, 시범 경기를 어떻게 치르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뭔가 이제 시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이 나지 않게 되면 한풀 꺾이고 또 들어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즌 초반에 전반기 내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을 좀 일찍 넘어가서 저는 몸을 만들고 그 문화에 좀 적응을 하는 게 이정우 선수에게는 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화에 적응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영어도 좀 빨리 익혀야 될 것 같고. 네. 새 인사를 또 영어로 SNS에 올렸어요. 네. 네, 그리고 한글로도 올렸고 SNS에. 결국에는 이정우 선수가 영어로 올린다는 거는 그 전부터 아마 영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구나. 미국 진출을 뭐 1, 2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정우 선수가 올 시즌 초에 이제 결정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제는 미국 진출을 좀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에 진출한 선수들이 늘 하는 얘기들이 가장 먼저 그 문화에 적응을 하고 언어를 빨리 습득을 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워낙 뭐 갖고 있는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 뭐 적응하는 데는 저는 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 옐카에서 예. 이정우 선수가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광용 캐스터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거예요? 과연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거 같냐? 네. 계약 규모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뭐 말 나온 게 포스팅 얼마 정도? 포스팅이 지금 보스턴에 요시다가 5년에 9천만 불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슷한 유형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파워는 조금 요시다가 좋은데 비슷합니다. 이게 약간 유형도 비슷하고 약간 에버러지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정우 선수도 한 5년에 일억 나이가 좀 더 어리죠. 1억. 아니요. 나이가 좀 어려요. 네. 나이가 좀 어리니까 한 7년에 한 1억 4천만 불 정도. 제가 7년에 1억 4천만 불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포스팅 피랑 하면 거의 얼추 맞아요. 오, 그러네요. 네. 이야. 근데 그때 제가 이정우 선수 7년에 1억 4천만 불 얘기했을 때 댓글이 거의 다 그 비웃는 거였습니다. 잘못부터 시작해서 야 이정우가 말이 되냐. 네, 이정우가 뭔데 7년에 1억 4천만 불을 받냐. 근데 제가 얼추 맞췄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와. 야 그때 조롱했던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시원하게 한 바가지 욕해주세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조롱은 하지 마시라고. 아니, 조롱은 맞아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야마모토와의 이제 또 대결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2025 시즌에는 이제 오타니 선수가 오타니와의 투수로 대결.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씨. 그런데다가 지금 김하성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트레이드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뭐 보스턴이 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샌디에고가 마스이유키를 또 영입을 하면서 사실 페이로를 좀 줄여야 되는데 또 돈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김하성 선수가 연초에 좀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정우 선수가 계약을 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만약에 옮기게 되면 정말 이정우 선수와 김하성 그리고 오타니와 야마모토, 샌디에고에 다루비쉬 있죠. 다룰 수 있죠. 그다음에 마스이유키 이번에 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부지구 지금 내셔널리그 팀에 아시아 한일의 유명한 선수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도 사실 그 지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투수력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샌디에고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서부지구 쪽으로 와서 내셔널리그 쪽에 만약에 합류가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참 재밌는 내년 시즌 메이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봐요. 네. 이 축구에는 손흥민이 있잖아요. 네. 또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막 EPL 득점 랭킹 막 5위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서로 막 이런 맞붙으면 엄청나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는데 그렇죠. 야구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좀 벌어져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이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시즌에 아마 지금 스포티비가 지금 이 중계권을 갖고 있는데 광고가 아마 엄청나게 붙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23 시즌의 정리인데 2024 시즌에 기대되는 이야기까지 그럼요. 연결이 되는 흐름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이건 한 줄 평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바람의 손자가 아닌 샌프란시스코의 손자로. 뭐, 제 비웃는 거 들었지? 나 진짜 놀러 와봐. 아니 뭐가 샌프란시스코의 손자 왜? 갖다 붙이면 되지. 말이라는 게 아니 뭐 문맥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비웃어도 되는 거예요? PD가? 원래 PD가 패디 37년 만에 20승 2탈삼진. 트리플 크라운도 외국인 선수 처음으로 또 기록을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7년 만에 선동열 이후에 역대 5번째 20승과 이제 200탈삼진을 또 기록을 했고요. 네. 역사상 NC 역사상 첫 20승 투수. PD 기록을 보니까 역대 최소 경기 10승, 네. 12경기 만에. 12경기 그리고 역대 최소 경기 15승, 네. 9경기 9경기 만에. 그리고 19단 체제 역대 최소 경기 전부단 상자의 승리, 15경기 만에 이걸 했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탈삼진 1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네, 그러면서 정규리그 MVP도 차지를 했고 그해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최동원상을 네.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KBO에서 할 수 있는 투수로서 선발 투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뤄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패디 선수가 NC 다이노스 1년 딱 있었고 다시 메이저리그로 갔습니다. 갔습니다. 네, 화이트삭스로 화이트삭스로 2년에 이제 1,500만 불에 이제 갔죠. 갔죠. 원래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메이저리그 이제 시장이 FA 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패디 선수가 한 2년에 1,000만 불 정도 예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메이저리그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각 팀마다 돈이 굉장히 지금 잘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야마모토와 오타니 선수에게 10억 달러 이상 지금 그렇죠. 그리고 루카스 지올리토라고 이제 보스턴에 이제 계약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작년에 사실 별로 안 좋았거든요. 2년에 3,850만 불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리고 잘 쓰네. 네, 지금 이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들이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거의 뭐 1,000만 불, 1,300만 불, 1,500만 불, 1,600만 불 막 이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리고 2년짜리 계약, 3년짜리 계약도 나오고 있고 최근 메이저리그가 이제 불펜 투수들이 굉장히 중요시한 리그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발 투수 자원에게 지금 과감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 지금 스토브 리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현진 선수도 최소한 2년 계약에 제가 봤을 때 2,000만 불에서 한 2,500만 불? 예, 그 정도까지는 계약을 저는 충분히 따낼 수 있는 3,000만 불까지도. 왜냐면 마에다 켄다도 한 살 어린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하고 2년에 2,400만 불이가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전체적으로 봐도 마에다 켄타보다는 조금 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하게 또 복귀를 했고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2년에 2천만 불 이상은 내년 시즌, 그러니까 올해 계약을 좀 따내지 않을까. 또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디가 간 이 화이트삭스에 이 크리스 플렉슨 선수가 같이 맞아요, 같이 갔어요. 예, 있으니까 네. 야, 이 KBO에서 메이저리그로 간 또 투수들이 한 팀에서 함께 던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두 선수가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패디가 아마 딜런 시즈가 있으면 2선발, 플렉슨도 이제 5선발 경쟁에 뛰어들었죠. 네. 선발 투수들이 이제 막 이렇게 두터운 상황이 아니라 특히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마켓이 아니거든요. 네. 컵스는 빅마켓이에요. 근데 이제 화이트삭스는 돈을 생각보다 많이 쓰는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패디 선수에게 2년간 1,500만 불을 제시를 했다는 것도 이게 시카고 화이트삭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패디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선발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플렉슨도 제가 봤을 때는 5선발 경쟁에서 뭔가 좋은 또 이 성적을 내게 되면 선발 로테이션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패디 선수가 2024 시즌 외국인 선수로 또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이건 패디는 역대급이거든요. 역대급이다. 이런 선수가 다시 나오지는 저는 가능성은 저는 진짜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선수 나중에 다 확정이 되면 네. 저희가 특집으로 장스나가 또 섭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그 이창석 기자하고 이제 새로운 외국인 맞습니다. 선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마침 또 옐카가 사실 그 데스노트라고 네. 이창석 기자가 매 시즌 시범 경기가 시작될 때 이제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워스트 베스트로 1, 2, 3을 이제 뽑아서 6명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옐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창석 기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창섭이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선수가 이제 확정이 되면 가능하냐 했더니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나간다. 그 옐카에서 했던 식으로 할 건지 네네. 뭐 다르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이창석 기자와 함께. 이창석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으로 이 패디 선수의 활약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누가 제2의 패디가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갈게요. 네. 이게 계속 지금 이야기가 2023과 2024 시즌의 어떻게 보면 연결선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LG 트윈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그러고 보니까 장순아가 또 영경 감독이랑 인터뷰한 네. 이 경기 재구성에도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경기 재구성. 네. 저는 이제 경기 재구성을 그날 한 3시간 반 정도 녹화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영경 감독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감독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감독으로서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못 했잖아요. 단장으로서는 또 우승을 하고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실패 아닌 실패로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승을 뭐 했다는 거는
삼위일체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현장 그리고 또 선수 프런트 삼위일체가 또 한 마음으로 또 이루어져야지 사실 우승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염기혁 감독이 그동안에 이제 앞에 한국 시리즈 우승 실패를 하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했구나 네.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사실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준비된 우승? 네. 그러니까 이라고 봐요. 그런 걸 봤을 때는요. 정말 이 실패라는 게 성공을 위한 진짜 이 디딤돌이 되지 않냐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냥 실패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실패군요. 근데 원래 그 명언 중에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성공하면 절반을 배우고 패배하면 모든 걸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성공하면 다 갔고요. 패배하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패배하면 안 되죠. 근데 약간 T죠, T. 박동원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되면서 뭔가 타선에서도 그리고 이제 투수들과의 호흡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고 퍼즐이 맞춰졌어요. 예, 그리고 또 오지환 선수가 또 그렇게 또 잘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오지환 선수는 정말 진짜 궁금했었는데 그 롤렉스 시계를 누가 받을 것이냐. 진짜 오지환 선수가 받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회장 돌려주고 예. 회장이 또 선물한 새로운 시계를 또 찾고. 그 시계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구단 LG 트윈스 그 쌍둥이 빌딩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 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 말고 다른 데다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어디다 뒀대? 글쎄요. 금고에 뒀대? 어쨌든 그 시계 주인도 이제 드디어 네. 탄생을 하게 됐고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럼요. 예. LG 트윈스가 진짜 이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수많은 감독들이 왔었잖아요. 김성근 감독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유니코스에서 우승을 사실 몇 차례 만들어냈던 김재박 감독도 영입을 했고 네. 그리고 삼성 왕조를 또 꾸렸던 유중일 유중일 감독도 감독도 사실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 감독을 이렇게 계속 명장들을 영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 이 우승에 대한 갈망을 풀어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염기혁 감독이 이걸 풀어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평론가들이 LG 트윈스의 우승을 점쳤어요. 워낙 사실 그 선수단 구성을 보더라도 좀 너무 탄탄했고 선발이 좀 약하다고는 하지만 워낙 강력한 불펜진을 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이 작년보다 이제 전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LG 트윈스는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야구 관계자들이 이제 LG 트윈스의 우승을 또 이게 점쳤기 때문에 오히려 점추지 않았던 것보다 더 부담이 아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 전력이 굉장히 탄탄하고 한국 시리즈를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밖에서도 보는구나 네. 라는 시각과 네. LG 트윈스는 올해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한 시즌을 치르는 감독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우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이 뜻깊은 LG 트윈스의 우승인 것 같아요. 거기다 연기혁 감독의 그 뚝심, 그 뛰는 야구를 발야구를 계속 끝까지 고집하면서 보여주면서 성공을 한 사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LG 트윈스는 뭐 전력 누수가 거의 없거든요. 네. 이제 군에 선수 이제 몇 명을 제외하고는 10개 구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배치된 팀들의 전력은 굉장히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년에 LG가 과연 또다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좀 많은 분들이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차명석 단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승하고 딱 하루 지나니까 벌써 내년 시즌 걱정된다는 얘기 할 정도로 우승의 기쁨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수건을 다 이제 풀어냈으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삼성 라이온즈가 김웅용 감독을 영입을 하고 그 2년에 우승했죠. 2002년도에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한을 풀었죠 그때도. 그렇죠. 그 당시에 삼성에 있던 선수들이 진짜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한 거잖아요. 네. 그 우승의 기쁨이 며칠 가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 이틀 가네요. 이틀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근데 그 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셨던 분들도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우리 우승했어 그냥 이렇게 자부심은 그렇죠. 있죠. 자부심은 있는데 감동이 이렇게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이제 또 스포츠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내년 시즌 또 기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내년 또 기대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스토브 리그를 또 지내면서 네. 전력이 약했던 팀들이 또 전력을 또 강화시켰고 그러면 이제 도전이 또 거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LG 트윈스는 이제 그 도전을 또 이겨내는 한 시즌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을 그런 걸로 해봤습니다. 봤을 때는 정말 꾸준히 잘하는 팀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예전에 사실 뭐 삼성이라든가 해태 타이거즈, 왕조의 시작은 해태 타이거즈잖아요. 네, 네. 해태 타이거즈, 그리고 뭐 삼성 현대 유니콘스 한 2, 3년 됐고, 그다음에 삼성 라이온즈, 그다음에 SK 와이번스, SK. 뭐 이렇게 예. 두산 베어스 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과연 그 왕조가 LG 도. 다시 LG로 넘어올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줄 평은요? 왕조의 시작인가? 도전이 거세다. 이거 할게요. 그렇게 올해도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ABS라든가 이제 피치 클락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규제들이 이제 도입이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예상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변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변화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변수인데 과연 이런 새로운 제도들을 어떤 팀들이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좀 슬기롭게 이제 대처를 하느냐. 예.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을 좀 좌지우지할 만한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관전 포인트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약으로 된다. 으아!